제가 이제 이 이웃집 백만장자를 읽으면서 이 이웃집 백만장자는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6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어요. 그래서 책 이웃집 백만장자는 이게 발행이 되자마자 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책이었어요. 우리 96년도면 지금 26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통계내는 거랑 이 백만장자 책에서 통계내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많이 다르죠. 2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26년이 흘렀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26년 전 1996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고, 이 책 이웃집 백만장자는 이게 발행이 되자마자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997년 1월부터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또 이후 무려 179주 동안 97년 1월부터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무려 179주 동안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이 이웃집 백만장자가 우리 8개국어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26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26년 전에 발행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 지금과는 되게 많은 좀 통계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괴리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책, 이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본 원칙과 원리는 그 당시에도 부합하지만 저는 오늘날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이 책을 읽는 동안 들었어요. 꼭 사장님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관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정확한 막 통계 수치,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래프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지은이 스탠리와 덴코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우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뭔가 더 체감할 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래프들로 이렇게 많이 나눠서 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사서 사장님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그런 통계와 이런 수치는 이제 좀 다르지만 그래도 경제관념에 대한 기본 원칙과 원리는 사실 26년 전에도 부합하지만은 오늘날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이 그 책을 읽는 동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포장은 늘 이렇게 변형되고 유행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춤도 유행이 있고 뭐 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변형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추상적인 예술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은 변하지 않으면서 늘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요소만 이제 돌고 돌듯 변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로 좀 포장을 하고 부풀려서도 예술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기본기 없는 이 속빈 강정 같은 예술은 깊이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말소돼 버리고 말죠. 말소돼 버리고 말죠. 왜냐면 뭐 사실 뭐 누구나 다 춤은 출 수 있고 누구나 뭐 예술적인 면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몸을 움직인다고만 해서 춤은 아니거든요. 정말 어떤 이 대중에게 아니면 보시는 분에게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의 뭐 난 예뻐, 난 잘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탄탄한 기본기와 그 안에 아티스트가 얼마나 정말 그 예술에 혼을
혼신의 힘을 다하고 혼을 싣냐 안 싣냐로 그 예술의 가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이웃집 백만장자 자체가 이제 기본기에 대한 이제 경제관념에 대한 기본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뭐 제 삶 속에서 비유를 했을 때 이제 저는 예술을 생각했고, 기본기라는 이제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예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은 후대에도 영감을 주는, 신성함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 이웃집 백만장자는 사실 26년 전에 발행되었지만 기본 원리는 26년 전도 지금도 부합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솔직히 더 그때 당시보다 이제 뭐 그때 당시 26년 전이면 뭐 아마 TV나 뭐 신문이었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직접 가서 이제 쇼윈도를 보면서 뭔가 소비를 하는 뭐 그런 쪽으로 26년 전에는 아마 그랬을 텐데, 요즘은 이제 타인의 소비 스타일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가 쉽기에 26년 전보다 과소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또 집, 차, 또 휴가, 또 뭐 액세서리 등 사치품들이 본인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은 과소비를 만들 수 있기에 우리 좀 과도한 소비 스타일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되게 배움이 필요한 현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관념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더라고요. 이 이웃집 백만장자가. 그래서 정말 또 궁금한 게, 정말 백만장자, 즉 부자는 사실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같은 일반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이제 부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뭐 판타지 속 부자가 아니라 이제 뭐 부자 하면 뭐 꽃보다 남자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했거든요. 잘 모르니까, 부자를 잘 모르니까 뭐 영화에서 보이는, 드라마에서 보이는 막 부자 하면 막 어이가 없네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정말 현실에 존재하는 부자의 모습에 대해 조금은 그려나가고 제가 또 성립할 수 있었어요. 이 책의 지은이, 이 이웃집 백만장자의 지은이 스탠리와 댄코는 이 책 이웃집 백만장자의 초석을 1973년, 지금하고 굉장히 멀죠. 우리 1973년에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 백만장자의 초석은 1973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대로 수많은 연구로부터 얻어낸 부유층 백만장자에 관한 연구 결과의 책이 우리 이렇게 이웃집 백만장자로 발행이 된 거예요.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1973년, 우리 26년 전보다, 발행된 날짜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스탠리와 댄코, 지은이거든요. 스탠리와 댄코는 이제 더 오랜 시간 더 이 백만장자에 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의 부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세요? 부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생각하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사실 되게 좀 풍부한 물질을 소유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책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부자들, 즉 이렇게 부유층 사람들을 연구를 해본 결과 좀 놀랐는데, 이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좀 투자해둔 돈이나 뭐 증식하고 있는 자산, 소득을 올려주는 자산, 뭐 일반 주식, 채권, 뭐 개인 사업 등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죠? 부자분들이 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 고도의 소비 성향 생활 방식보다는 사실
증식 자산을 소유하는 데서 더 큰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경제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뭐 실제적으로 뭐 경제 능력 막 자산이 많고 뭐 이제 그런 뭔가 뭐 투자해둔 돈이 뭐 증식하고 있거나 막 소득을 올려주는 자산의 모습을 이 타인에게 보이는 것보다 사실 실제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경제 능력을 상징하는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는 쪽이 사실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이 이웃집 백만장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모자만 큰 솥대가 없는 카우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저는 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좀 엄청나게 이제 비싼 물건들 몸에 이제 휘감는 사람들을 솔직히 더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워낙 이제 뭐 일반인이고 사실 제 주변엔 저는 부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는 하나도 없지만 부자에 대해서 뭐 좀 정말 이렇게 좀 부유하신 분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매체를 통해서 볼 때 전 그 사람들이 정말 부가 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무지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부자가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르기에 매체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가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가 보고 있으면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분명 저 돈의 끝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웃집 백만장자를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책의 사례 중에 루카스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루카스는 백만장자예요. 예, 근데 굉장히 검소해요. 하지만 이 TV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생활 방식은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해요. 예, 허름해 보이는 양복, 또 사치품이 없는 루카스의 모습과 또 검소한 생활 방식은 대중으로 하여금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하고 채널을 돌려버리게 하지만 애틀란타에서 구두를 사는데 2시간을 소비해 한 가게에서 신발을 110켤레를 산 복싱 프로모터 돈킹의 뉴스는 대중의 환영을 받았죠.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사치스럽다.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위 사례에 루카스는 부자이기에 물질적인 대가보다는 좋은 가정, 또 좋은 남편, 가장, 또 교육을 잘 받는 아이들 등 추상적인 것들을 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웃집 백만장자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자가 되는 핵심이 바로 검소와 전략입니다. 백만장자는 자신의 재산 수준보다 훨씬 검소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보다는 재정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가 이 책의 핵심이에요. 책이 부자로 정의하는 사람은 이 고도의 소비 성향 생활 방식보다는 이렇게 증식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 분류를 PWA와 UWA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제 뭐 이 책을 읽게 되면 솔직히 여러분 앞부분은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지루함도 이겨내고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뒷부분까지 읽기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페이지가 173페이지. 정말 이 중간 부분 잘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리딩을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을 읽게 되면은 이 PWA와 UWA로 이렇게 이 자산과 이제 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PWA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고, 또 UWA는 기대 이하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 PWA 분류에 속하려면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이 순재산 기대치의 2배는 되어야 이 책에서는 PWA,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 소위 말한 백만장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이웃집 백만장자의 이 사례 중에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 사례 중에 이제 슈퍼급,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PWA인 앨런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롤스로이스는 사양하겠소 라는 앨런의 이야기가 저는 좀 인상이 깊었어요. 이 앨런의 인생 목표는 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재정적 안정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앨런의 가깝게 지내던 이 사업 동료들이 롤스로이스를 선물로 이렇게 주려고 하자 앨런은 굉장히 정중히 거절을 하죠. 앨런이 말한 여러 이유들 중에 전 좀 앨런이 지혜롭다, 좀 대단하다 생각했던 부분이 비싼 자동차 때문에 이제 공장 근로자들과의 사이가 좀 멀어질 것을 걱정하는 대목이었어요. 앨런은 아마도 그들은 사장이 자신을 착취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좀 그 비싼 차를 굴릴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낼 거란 거예요. 앨런의 입장은. 근데 저는 정말 앨런은 슈퍼 PWA인 앨런은 정말 사람의 심리를 좀 잘 간파하신 분인 것 같아요. 좀 사업을 성공하신 분이지만 진짜 성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책에서 말하는 PWA들은 대부분이 이제 재정적 자립에 이제 비싼 물건들이 장애는 아니어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집 백만장자의 PWA들은 또 절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면 이제 그 PWA에 이제 반대되는 UWA는 되게 훌륭한 소비 공격과 과소비의 공격과 그에 비해 좀 한심한 수비, 즉 전략과 저축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돈을 아주 잘 벌어도 고수익이어도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 빈곤한 생활이 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이 이웃집 백만장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례와 통계 자료와 이 데이터 베이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이웃집 백만장자는 독자들에게 부에 대한 색안경을 좀 벗겨주고, 또 부자는 돈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한 애티튜드와 또 부자 중에 PWA, UWA를 나눠주어 UWA에 속해 있는 사람이 UWA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으며 또 재정적 안정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이 이웃집 백만장자는 정말 잘 서술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집 백만장자를 읽으면서 결혼을 해서 내 아이와 남편에게 사실 어떤 방식으로 내조를 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렇게 막 경제관념이 막 제가 사실 막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식에게 또 어떤 방향성으로 경제관념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부모가 되었을 때 또 냉정해져야 할 부분과 또 어루만져 주어야 할 부분에 길잡이를 해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저는 또 이 책에서 또 이 아내와 엄마의 모습은 또 검소하고 절약하며 또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가정 안에서 이 사랑과 평안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이 글을 통해 접하니 좀 더 조목조목 또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이 스탠리 덴코 이 지은이께서 이제 통계들을 나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못 키우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잘 서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좀 더 조목조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 백만장자의 비율이 이제 가장 높은 종족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미국에서 백만장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종족은 저는 사실 이주가 많았던 영국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주가 많았던 영국계가 아니라 1위가 러시아고 2위가 스코틀랜드, 또 3위가 헝가리계라고 해요. 러시아는 워낙 좀 사업의 달인이자 최고의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스코틀랜드계가 인상 깊었는데요. 이 스코틀랜드계가 백만장자가 많은 이유는 이 스코틀랜드계는 대체적으로 이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다고 해요. 이 스코틀랜드계를 조사해본 바 이 사치품에 대한 지불이 모든 백만장자들의 평균치에 비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사실 저는 막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약간 일확천금을 좀 바라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없으니까 이제 뭔가 로또 되면 좋겠다, 로또가 될 거야 막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사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도 갑자기 생겨나는 유산이나 아니면 원래 금수저였던 그런 유산도 아니고 사실 고학력도 아니고 자제력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나한테 뭔가 유산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날 로또가 돼서 이 모든 이 정말 이 가난의 굴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는 자제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의 축적 방법이 자제력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방성을 했어요. 제가 오늘 리딩한 부분인 이 자동차로 주인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제가 챕터 4번째를 읽어드렸거든요. 이 판단할 수 없다 부분에서 이 물건을 구입할 때 되게 쉽게 간과했던 부분과 이 부자들이 어떠한 물건을 구입할 때 보이는 이 자제력과 또 기다림. 저는 못 기다리거든요. 사실 막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갖고 싶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다리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는데 나는 급하지 않아요.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그런 기다림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당장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렇게 협상하기,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나 이제 이 책에서 나올 때 협상하기 제일 좋을 때는 12월에서 2월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딜러가 급하니까 이제 금방 팔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부자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이제 보이는 자제력, 또 기다림, 그리고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또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원조에 관한 챕터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못 읽어드렸는데, 내게 혹시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틀을 잡아줘야 할지에 대한
기틀을 잡아 주어서 되게 정말 많은 배움을 받아간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통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했던 말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책을 통해서, 이 이우지 백만장자의 책을 통해서 백만장자에 관해 제가 저의 견해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검소하고 절약하며 재정적 투자 계획에 엄청나게 힘을 쏟아요. 안녕하세요. 네, 생방이에요. 에덴님 안녕. 엄청나게 힘을 쏟아요. 지금 그 컨텐츠 중이에요. 엄청나게 힘을 쏟고, 이제 부자 동네에서 이제 뭐 허례 허식을 부리면서 살지 않고, 이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부자가 되면은, 나 돈 많아지면 나는 막 뭐 시그니엘을 살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그런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그 버스 타거나 차 타고 딱 가다 보면 저 높은 곳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시그니엘을 보면, 와, 저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부자가 됐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 동네에서 이제 허례허식을 부리면서 살지 않더라고요. 이 이웃집 백만장자의 백만장자 분들은. 그래서 평범한 동네에서 주택 융자 없이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또 이 백만장자들은 평균 연령이 57세로 이제 96년도 이제 기준이에요. 이제 뭐 96년도 26년 전 기준으로 이제 평균 연령 57세로 기혼 남성이며 평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또 이혼 가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혼 가정이 아닌 되게 올바른 가정에서 이 부부 둘 다 과소비가 없이 검소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이 미국의 백만장자들이라는 것을 이 이웃집 백만장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실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해요. 그만큼 저축하고 검소하기가 어려운 말이겠죠.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웃집 백만장자를 읽으면서, 과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뭐 26년 전이란 걸 좀 감안하면서도, 또 이 책을 사실 글대로만 좀 이해를 하자면, 아무리 뭐 통계고 막 그래프고 데이터베이스 보여주고 해도, 뭐 적절한 사례들을 집어넣고 해도, 사실 읽으면서 좀 약간 반감적인 부분을 두자면 뭐 좀 너무 구두쇠 같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전노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그냥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저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뭐 약간 뭐 사람이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막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 고생한 만큼 좀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UWA더라고요. 막 이 소비가 이제 나의 고생에 대한 촉매 역할이 되면 UWA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백만장자들, 이 PWA에 속하는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아끼고, 뭐 이 책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백만장자가 자기 아내한테 이제 굉장히 뭐 30년 가까이 산 아내예요. 아내에게 이제 엄청난 주식을 이제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아내는 그 주식을 받고도 고마워요, 여보 하고 그냥 항상 하듯이 이제 그 싱크대에 가서 신문을 보면서 할인 쿠폰들을 이렇게 막 보면서 이제 막 다시 뭐 어디 마트가 할인되나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내의 희생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가 있다는 거냐고? 이 책이 100만 원이라뇨? 아니죠. 이 책을 읽어보면은 나와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제가 이 금액까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애매하니까, 이게 생각하는 순 재산의 이제 2배가 더 많아야 백만장자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백만장자 100억쯤 되겠죠. 100억보다 아마 더 있죠. 재산 가치가. 증식하고 있는 자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파님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책 지금 그 AF 콘텐츠 가면은 댓글 남기면 되거든요.
둘이 믿고 봤어요 하고 너무 궁금한데요. 백만장자 26년 전에 백만장자는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시면은 책 선물 받을 수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 통계적으로 이제 그래프 막 잘 해놓고 막 해도 이제 뭐 한마디로 좀 너무 구두쇠 같다. 좀 너무 수전노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저렇게까지 이게 UWA 애정이에요. 좀 약간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미국이잖아요. 이제 미국의 기준이거든요.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기독교 국가예요. 이 글 속에 신앙이 주축이 돼 있다면 왜 이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더 정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글 속엔 전혀 없어요. 뭐 그냥 잘 살자, 검소하자, 뭐 가정을 지키자, 사치스럽게 살지 말자. 글들에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책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책에 감사의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지은이 윌리엄 D 덴코 박사 이 두 분이세요. 지은이가 근데 스탠리 박사와 덴코 박사인데 이 덴코 박사의 마지막 이 감사의 말도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부분에서 제 책이요. 감사함을 표현한 부분에서 이 책 속의 백만장자들이 왜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지금 AF 콘텐츠 들어가시면 이 카테고리 잘자요 북나잇 이웃집 백만장자 떠 있는데 들어가서 댓글 남기세요. 그럼 이 책을 선물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도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추첨돼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이 왜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윌리엄 D 덴코 박사의 이제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꼭 봐보세요. 그 부분을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심심하면 부모님에게 이제 어릴 때 이야기를 자주 해달라고 하거든요. 좀 심심하니까 막 엄마 옛날 얘기 해줘, 아빠 옛날 얘기 해줘 그래요. 잘 심심해서 이제 엄마 아빠 얘기 들으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뭐 해준 이야기 중에 이제 저희 엄마가 중학교 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이렇게 보러 가야 하는데 이제 그날 엄마가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웃집에 살던 분이 이제 막 아파하면서 막 우리 할머니랑 엄마가 막 할머니 우실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몸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자주 아프셨거든요. 진짜 막 가시였어요, 가시.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이제 걱정돼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입학 시험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뭐 택시를 잡아야 되는지 뭐 고민하고 발을 동동 굴고 울고 이렇게 둘이 울고 있었대요. 이제 걱정이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아파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엄마를 이제 그때 이웃집에 살던 분이 이제 출근하시는 길에 이제 데려다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 이웃집이 원래도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은 정말 한국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건설회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공사를 보면서 저기가 그 건설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한국에 알아주는 굴지의 건설 회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정말 그 큰 건설 회사 회장님이 엄마의 이웃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들어와서 그런지 이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게 사실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소하지만 또 사실은 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해드리자면 검소하지만 또 막 너무 별나게 아끼는 건 조금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사치가 아닌 이제 올바른 재정적 투자와 또 좀 항상 또 미래와 과거와 또 현재를 아울릴 수 있고 표현하는 건
예술이거든요. 예술은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관한 안목 있는 투자는 깨어있는 지성인이라면 영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독후감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 책 낭독을 듣고 이 게시물 댓글 저 AF 콘텐츠 들어가면요. 지금 AF 콘텐츠를 딱 들어가잖아요. AF 콘텐츠를 들어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AF 콘텐츠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은 여기 잘 자요 북나이 공지사항이 있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세요. AF 콘텐츠라고 적으시면 돼요.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이 통합 검색란에 AF 콘텐츠 적으시고 잘 자요 아까 보셨죠? 여기 게시판 보면은 뭐 BJ 굿즈 출시 이벤트 월간 베비 역캠 공지사항 베비 업데이트 베비 업데이트 아시죠? 저 나왔던 거. 거기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베비 업데이트 그 밑에 잘 자요 북나이 공지사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2022년 8월 30일 거는 아니구나. 어딨어? 어딨어? 잠깐만 이거 맞는데? 여기 맞아. 맞아.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2022년 네 안녕하세요. 여기 2022년 9월 23일 컨텐츠 중이에요. 컨텐츠 끝나고 소통하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2022년 9월 23일 거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이 잘자요 북나인 이 이웃집 백만장자 이 카테고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저 있죠? 오늘 9월 29일 11시 50분에 저는 했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BJ분들 또 내일은 또 30일 날 또 있네요. 이렇게 있고 여기 유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BJ들이 이렇게 책 낭독을 했잖아요. 저도 책 낭독을 했고 그래서 이 게시물 댓글에 한 줄 평을 이렇게 댓글 남기는 데 있죠. 여기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아주 좋아요 막 이렇게 아주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두리미 방송 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선물은 이 책 도서 이웃집 백만장자 도서는 5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 또 5명에게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AF 콘텐츠 가서 좀 댓글 많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또 받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를 이게 또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저는 리딩을 잘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처음 시작한 이유가 방송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고 또 저의 뭔가 바탕이 됐던 방송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방송 처음 할 때 이제 어딘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벤치마킹 했던 방송이 있거든요. 그 방송이 고 이종환 선생님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가끔도 예전엔 더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 듣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분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좋아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되게 포근해지고 또 댓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시간이 지나도 그 방송을 그리워하고 또 그 방송을 들었을 때의 추억에 젖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잘자요 북나잇이라는 콘텐츠를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뭐 그렇게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그런 방송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또 어떤 좋은 지식을 조금이나마 제가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드릴 순 없지만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BJ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오늘도 잘자요 북나잇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방송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다음엔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도 될 수 있게 여러분 거기 가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